네, 장초반 지수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화학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죠. 이 가운데 OCI도 LG화학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장 특징주 LG그룹주 가운데 LG화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 매우 낮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1.42% 오르고 있고요. 25만 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삼성의 패널 공급 가능성 제기됐죠. 삼성전자가 이 샤프의 TV 패널 공급 중단에 LG 디스플레이 쪽에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주가 1.98% 오른 39,9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LG전자의 주가는 약세권 움직임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MC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 적자 또 TV 등의 가전 등에 있어서는 이익 감소가 전망이 된다라는 혹평받고 있습니다. 현재 1% 조정받으며 47,7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AP시스템 오늘 52주 신고가 장중에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28억 규모의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주가 상승세 그려내고 있고요. 현재 고점 부근입니다. 3.15% 오른 27,8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최근 계속된 부각받고 있죠. 리니지 레드나이츠 흥행에 함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도 강자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77% 오늘도 상승 유지하면서 26만 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맥스는 대규모 증사 마무리했고요.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ODM사로 발돋움할 것이다라는 기대와 함께 주가 1% 강세입니다. 11만 3,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카본은 현대중공업과 534억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과 함께 주가 강세입니다. 현재 주가 1.33% 오른 6,09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이테크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보고서 확인해 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사업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실적 부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4.54% 오른 11만 9,7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TS인베스트먼트 오늘 상장 첫날 공모가 1,300원 상회하면서 급등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1,910원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1억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과 함께 주가 상승세입니다. 3.69% 오른 73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네, 특징들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출발 대비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점, 일단 대외적인 이벤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 방향 한번 따져볼게요. 김태환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한국카본을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살펴볼 점은 한국카본인데요. 그럼 일단 한국카본이 현대중공업과 LNG선 그 본행제 530억 원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 자체가 1.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 종목 자체는 전일 같은 경우는 좀 보합권 정도까지 약간 좀 출렁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공급 계약의 소식과 함께 생각보다는 지수의 영향 때문에 강하게 올라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탄소 섬유나 또는 이제 합성 수지와 관련된 주목적 사업을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긴 한데요. 일단 대체적으로 본행제와 관련한 이슈도 한참 그 주가 지수에 따라서 출렁이지만 한 차례씩 반등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만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좀 먼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지분율 자체는 최근 들어서 바닥권 영역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16% 가까이 일단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수의 조정 여파와 함께도 주가 자체가 5,570원까지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까지 밀리면서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뭐 크게 올라온 것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2분기의 실적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상당 큰 폭의 급증세를 보여주었지만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한 28% 정도 줄어들면서 지수 조정과 함께 주가 자체가 또다시 밀렸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권 영역에서 아직까지 뭐 거래량 자체가 터져 나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이 같은 그 공급 계약 자체가 물론 올해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 그리고 또 내년 2, 3분기 정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겠지만 확연하게 뭐 터닝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가는 뭐 6,080원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상천 올라가면 갈수록 6,200원대부터 시작해서 6,300원, 6,400원대까지 청청이 매물백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적
벽 자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 매수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어져야 되겠지만 기관들 매수도 유입이 되면서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되어져야 주가 자체가 좀 탄력 있게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한국 카본의 주가 자체가 현재 6,000원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를 좀 중기적 관점에서 놓고 보신다면 좀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자체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통해서 단기간에 큰 폭의 급등으로 이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 오히려 탄력적인 부분에서 단기적인 수익률을 짧게 좀 크게 보실 분들은 이 종목보다 좀 다른 종목으로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이 종목 자체를 묻어놓고 가실 그런 전략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시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NC소프트 주가 자체가 다소 좀 단기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전에 주가 자체가 그 리리지 신작 게임에 대해서 좀 흥행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 자체가 기관의 강력한 매도 때문에 12월 8일 날 21만 8천 원까지 큰 폭으로 급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리니지 레볼루션과 관련된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흥행 기대치에 따라서 주가가 또 올라간다는 자체가 일단 단기간에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NC소프트의 주가 자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게임주의 어떤 대장주 개념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에 같은 경우도 컴투스라든 일부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반등을 좀 시도했던 그런 모습인데 다만 이제 기관들의 과도한 그 매도 압박과 함께 주가가 크게 무너지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 수급적인 영향을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또 기관 투자자들도 일정 부분 수급에 따라서 일정 부분 매수에 가담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일단 이 종목 자체가 27만 원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층이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제가 보는 건 26만 원대를 좀 넘겨가는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분할 매도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주가 자체가 한 단계 더 눌림목이 들어와서 25만 원 정도 수준까지 또 떨어진다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저가 매수 관점을 통해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전략도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만 원권 지지 여부도 좀 잘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네요. NC소프트 그리고 한국카본에 대한 전략 나눠주셨습니다. 이 위원님 어떤 종목 고르셨나요? 네, 오늘 LG그룹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최근 들어서 LG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오늘 LG화학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의 가장 핫한 투자 포인트는 금년 하반기부터 기대됐던 것은 역시 미국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GM에서 만드는 볼트2란 순수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기대가 워낙 많은 거가 되겠고요. 이제 워낙 9월부터 판매가 예상되다 조금 늦어져서요. 12월부터 금년 12월부터 지금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9개 주에서 판매를 개시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모두 팔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 주별로 이제 보조금이 결정된 것, 결정 안 된 것들이 있는데요. 뉴욕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0 정도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300km 이상, 우리 한국 키로수로 하면 3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첫 번째 대중적인 자동차입니다. 이미 300km 달릴 수 있지만 이것은 6만 불, 10만 불에서 10만 불에 육박하는 테슬라 시리즈이기 때문에 약간 대중적이라는 성격은 멀죠. 이 자동차를 미국에서 GM은 글로벌리 8만 대 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고 우리나라에서는 상반기 중 늦어도 9월 하반기 초반 쪽에 팔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은 대중적인 전기 자동차의 성공 여부를 판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 100% LG화학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한 투자의 논리는 지금 외국인은 딱 볼트2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기적인 관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나라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전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미국의 IT 주식이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다시 연중 최고가 흐름을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반도체에서도 시스템 쪽이고 인공지능의 최대 선도주자죠. 오늘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100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머스트헤브 주식이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머스트헤브 주식 오랜만에 좀 듣기 좋은 멘트를 해주셨어요.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코멘트 확인해 볼게요. 어떻게 전략 세울까요? 네, 일단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국내 시장에 조정 압박을 좀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는 미국의 경제 체질이 일단 개선되어지고 있다는 점 자체는 아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국내 시장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단 4분기는 예상보다 기업들 실적의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단기적인 조정 여파라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좀 개선이 되어진다면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의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 한번 참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의 전략 듣겠습니다. 어떻게 조언해 주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그렇게 올라갈 일이 별로 없다. 그만큼 박스피의 정중앙에서 조금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단기 낙폭 과대 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별로 굳이 이유를 따질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핵심주 위주의 보수적 대응이고요. 이미 주식을 거의 풀로 많이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반등할 때마다 좀 이익이나 나거나 아니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면 좀 물량을 줄이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핵심주 위주의 보수적 대응을 해보자 이야기 주셨네요. 꼭 참고하면서 전략 챙겨볼게요. MTN 이항은 전문위원과 김태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